고요한 티베트 산의 간소한 집자리 위에서 탄생한 이 탄생은 특별한 여정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시작에서 톤두피라는 소녀는 14대 달라이 라마로 성장하여 평화와 연민의 귀감으로써 세계 무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회복력, 희망, 조화를 조성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엮습니다. 날짜는 1935년 7월 6일이었고 탁사의 고요한 마을에 농부가족에서 태어난 톤두푼 2살이 될 때까지 별다른 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티베트 관습에 따라 일단의 승려들이 환상의 표시에 따라 탐구에 착수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13대 달라이 라마의 소지품 확인과 함께 톤두베 문 앞에 도착한 것은 그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이 순간은 영적인 각성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의식의 과정을 형성할 운명의 전개를 의미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의 환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형성하게 될 역할. 어린 소녀는 라사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교육은 6세에 시작되었으며 그 어려운 여정을 거쳐 불교 철학 박사 학위인 게셰 레람파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술, 과학, 언어까지 포괄하여 그를 다재다능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튜터들은 엄격했고 수업 시간은 길었으며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달라이 라마는 학습 속도가 빠르고 예리한 지성과 호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토론에 대한 타고난 적성을 보여주면서 연구에 탁월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티베트가 중국의 위협을 받자 정치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조은래 등 중국의 강력한 지도자들과 협상에 참여하는 등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시대에 나이에 걸맞은 성숙함과 침착함으로 국제정치의 위험한 물살을 헤쳐나가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정치의 가혹한 현실과 씨름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의 정치적 혼란이 고조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달라이 라마는 1959년에 강제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를 횡단하는 위험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도달하기 위해 가혹한 조건을 헤쳐나가는 중국군을 피하는 것. 그는 다람살라 언덕 마을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망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에서 그는 자신과 추종자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티베트 불교를 계속 실천하기 위해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망명 중인 티베트 사람들을 위한 민주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티베트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옹호는 평화와 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로 특징 지어집니다. 처음에 그는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이 발전하면서 그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로 남으면서도 독특하고 문화적 전통을 자유롭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글로벌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고 국제 포럼에서 연설하고 티베트 데이를 위한 지지를 결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역경 속에서도 항상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였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연민, 비폭력,
평화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89년에 그의 노력은 평화와 인권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헌신의 증거인 노벨 평화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슬로에서의 그의 수락 연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연민과 보편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호소인 그는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항상 사랑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러나 여느 유명 인사와 마찬가지로 달라이 라마도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2020년 다르마샬라에서 열린 무료 사건에서 유럽과 난민에 대한 그의 발언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대화와 이해에 대한 약속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특징 짓는 개방성과 연민으로 이러한 논란에 직면해 왔습니다. 항상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달라이 라마는 그의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100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연민의 힘과 인간 정신의 증거입니다. 티베트의 소박한 외양간에서 글로벌 무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우리 각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희망과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안내하는 이야기입니다. 14대 달라이 라마의 삶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귀중한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의 핵심인 여러분이 이 여정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혜의 힘을 탐구하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어 고요함의 순간을 발견하고 내면의 지혜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지혜의 힘을 널리 퍼뜨립시다. 무엇에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온마니 파메툼을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개인 개발 여정에서는 모든 작은 단계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세요. 우리는 미래의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간단한 단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재정적 풍요와 번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과 기타 영적 통찰력을 탐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리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매혹적인 양자물리학과 불교 가르침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당신은 말의 심오한 힘을 발견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이 어떻게 재정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삶을 형성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단어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배우면 당신은 항상 꿈꿔왔던 재정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낼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신적인 여정에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단어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찰자 효과라고 알려진 양자물리학의 흥미로운 개념을 탐구해야 합니다. 양자물리학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다루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세계를 드러냅니다.
양자 물리학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입자가 관찰될 때까지 잠재적인 결과의 물결인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관찰, 더 넓게는 우리의 의식이 이러한 입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마음 챙김과 의도의 힘을 강조하는 불교를 포함한 많은 영적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집중할 때 양자 영역의 관찰자가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관찰자 효과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각화와 의도를 통해 우리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많은 관행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말과 신념이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간단한 단어가 어떻게 이 힘을 활용하여 금융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두 가지 간단한 단어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단어는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내가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뒤따르는 모든 것과 일치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음 챙김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그것이 우리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는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자아의식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확언입니다. 이는 단지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에너지와 믿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현실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내가 부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자라고 말하면서도 돈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말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작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I am의 힘을 진정으로 구현하려면 내면의 신념을 외면적 선언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 정렬은 우주가 반응할 수 있는 공명을 생성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에 파급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고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의도에 일치시킴으로써 당신은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 am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재정적 상황과 그 이상에서 심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것은 마음 챙김과 확언에 일관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믿고 느끼고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의 말과 믿음이 당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조화를 이루도록 올바른 사고방식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I am의 힘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풍요를 불러일으키는 사고방식을 키우는 열쇠는 자신의 신념, 감정, 행동을 자신이 만들고 싶은 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풍요를 끌어들이려는
당신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뿌리 깊은 아이디어입니다. 돈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되려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공에 대한 무의식적인 장벽을 만들어 부족함과 한계의 순환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고 가르칩니다.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키우려면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을 극복하고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한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도전하며 이를 권한 부여적인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일관되고 긍정적인 확언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선택한 단어는 당신의 잠재의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번영하다, 나는 풍부하다와 같은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부족함에서 멀어지고 풍요를 향해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확언은 단순한 말,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당신의 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확언 외에도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하게 되어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러한 패턴을 바꾸고 긍정적이고 풍부한 사고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유용한 비유는 불교 가르침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라도 지속적인 집중과 양육을 통해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번성하여 당신이 추구하는 재정적 풍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은 빠른 해결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내와 끈기,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현실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부와 번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대한 확언과 믿음을 보여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확언과 믿음이 변화시키는 힘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그의 어린 아들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말이 어떻게 누군가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말해줍니다. 매일 밤 아들이 잠들기 전 아버지는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확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당신은 나의 챔피언입니다.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상상력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는 이러한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소년의 정체성과 자기 가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슈퍼히어로, 챔피언,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해질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를 재웠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잠으로 가득 찬 눈을 한 채 문간에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깨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빠,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걸 깜빡하셨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자신의 말이 아들의 정체성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강화함으로써 그는 아들에게 뿌리 깊은 자신감과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단순한 행동이 소년의 현실을 형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말이 강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확언이 아들의 자아상을 형성한 것처럼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을 풍요와 일치시키고 당신이 원하는 재정적 번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긍정의 힘과 믿음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풍요로움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귀하의 삶에 재정적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올바른 에너지, 집중력 및 행동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매일의 확언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긍정적인 확언으로 시작하세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번영한다. 나는 풍부하다와 같이 단순하지만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확신을 갖고 말하고 그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것들을 적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마음 챙김을 연습하세요.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풍요로움으로 옮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건강이든 관계든 기회든 매일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믿음이나 제한적인 믿음이 자리 잡기 전에 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조치를 취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의도에 맞추십시오. 재정적 풍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양한 수입원을 탐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각 단계가 원하는 현실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목표를 향해 일관된 노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세요. 우리의 잠재의식적 신념은 종종 우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시 프로그래밍하려면 시각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재정적 현실을 자세히 시각화하십시오. 그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자유, 안정감을 상상해보세요. 이 시각화는 잠재의식을 의식적 의도와 일치시켜 믿음과 행동 사이에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신을 감싸십시오.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당신이 만드는 환경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요를 향한 여정을 격려하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또한 영감을 주는 인용문, 책 또는 기타 동기부여, 소스를 통해 귀하의 열망을 반영하도록 환경을 관리하세요. 이러한 실용적인 단계는 자연스럽게 풍요를 끌어들이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생각, 감정, 행동을 재정적 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일관성과 헌신을 통해 당신은 현실의 변화를 보기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기회와 예상치 못한 번영의 원천으로의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힘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결론과 최종 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듯이 나는 존재한다 라는 간단한 두 단어의 힘이 귀하의 재정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풍요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번영의 문을 열고 항상 꿈꿔왔던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풍요를 향한 여정은 믿음에서 시작되며 당신의 말이 그 믿음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강화하고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 기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정 상황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이 내뿜는 진동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풍요로움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건은 무엇입니까? 이 화건을 사용한 이후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이야기는 재정적 번영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개인적 성장, 마음 챙김, 영적 가르침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m이라는 말이 당신의 재정적 운명에 대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이를 사용하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당당하게 서서 당신의 풍요로움을 선포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